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신명나는 지휘로 화제가 된 분이 있는데요. 춤추는 지휘자로 불리는 영남대 음악학부 백윤학 교수는 영재고 출신으로 공대를 나왔지만 합창의 매력에 빠져 음악으로 인생 방향을 틀었고 지금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관객들은 그의 신명나는 지휘 덕분에 클래식과 가깝게 느끼고 단원들도 엄숙함에서 벗어나서 연주 내내 흥이 넘친다고 합니다. 춤을 추는 행복한 마에스트로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백윤학 지휘자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요즘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저도 이 동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지휘자가 계셨다니. 네, 춤추는 지휘자 백윤학 지휘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백윤학입니다. 검색창에 딱 백윤학 쳤더니 동영상이 그냥 쫙 하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는 게 막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예. 네.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좀 놀랍긴 합니다. 예. 다니면 좀 알아보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방송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좀 예.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연주회장 가거나 네, 네. 음악 관련된 장소에 가면은 예. 저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네.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아, 외모도 개성 있으셔서 예. 좀 진하게 생기셨고 예. 파마 머리는 그 자연산 곱슬은 아니시죠? 원래 반곱슬인데 이거를 제가 파마를 좀 했죠. 예. 지금은 조금 짧으신데 그 영상에 좀 긴 머리 보니까 베토벤이 약간 연상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지휘할 때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춤춘 건 아니고요. 그 음악에 맞는 거를 제가 음악 분위기나 이런 거를 네네. 동작으로 보여드린 건데. 아, 그게 춤이 아니면 뭘 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진짜 저도 이 말을 되게 여러 번 해드렸는데 네. 진짜 춤인 걸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악보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동작으로 단원들한테 보여드리고 단원들이 그 동작을 보고 음악을 만드는 전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소리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곡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작곡자가 쓴 곡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느낌인지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밝은 곡은 제가 좀 밝게 웃고 좀 동작도 좀 신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춤추는 것처럼 보이셨나 봐요. 완전히 그 곡에 그냥 몰입돼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맞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지휘하시는 모습만 봐도 제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뭐 같이 그 연주하는 단원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는 이게 재밌으셨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네. KBS 오케스트라에서 네,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젊을 때였어요. 객원 지휘를 하셨나요? 객원 지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향악단에서 이제 하니까는 되게 즐거우신데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손자 또는 조카가 앞에서 재롱 떠는 걸로 보실 때도 계시고. 예. 근데 또 연주 때는 또 적극적으로 또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예. 처음에는 연주자들이 그 연주하는데 그 웃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저는 웃기려고 한 건 아니니까 웃으시는 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지휘를 어떻게 해야지 단원들이 울까? 아니 그 의도하신 거 아니셨어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사전에 약간 안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좀 약간 동작 같은 거를 좀 짜는 게 아닐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음이 높아진다. 그러면 저 동작이 좀 손이 올라가거나 동작이 내려가거나 곡이 크면은 제가 뭐
팔을 크게 벌리거나 네. 작으면은 제가 뭐 작은 느낌을 표현하거나 아니, 이런 게 되겠죠. 웨이브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곡에 따라서 달라요. 예, 곡이 어떤 바다 느낌이 될 때 제가 좀 웨이브를 주기도 아니 하고. 되게 유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어떤 재즈 같은 곡이나 뭐 그 춤이 연상되는 곡 같으면 제가 그거에 맞는 이제 동작을 그루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타시기도 하고. 예. 근데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표정이 정말 뭐 배우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제 영상 잘 못 봐요, 솔직히. 아, 그러세요? 예, 못 봐요. 저도 그때 그냥 몰입을 예. 하고. 네네. 뭐 저도 이제 제 얼굴을 직접 보고 아는 것보다 옆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아는데 네.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예, 예. 완전히 제가 보니까 음악에 빠져서 몰입해서 거의 무아지경인 상태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칭찬 너무 좋은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원래 좀 춤 잘 추시는 편이세요? 아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는 단체로 춤을 췄어요. 앞에서 한두 명이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갑돌이 갑순이 이런 춤들 예.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대표로 춘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따로 춤을 잘 추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춤에도 재능이 좀 있지 않으신가. 영상을 끄고 예. 그러니까 그 소리를 끄고 보시면은 좀 어색한 춤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 단원들하고 한 번 공연을 하려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연습할 때도 그 텐션이 혹시 나오시는지.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네,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거는 단원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객원 분이 오셨는데 네. 이제 그때는 제가 영상으로 좀 유명했을 때요. 인지도가 올라갔을 때니까 이분도 기대를 하고 오신 거예요. 리허설 때. 네. 근데 막 하는데 뭐 그냥 이제 박자만 어디 템포만 주고 이러니까 그 뒤에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셨나 봐요. 뭐 별거 아니네. 왜 웃어? 막 이랬는데 연주 때 뿜으신 거죠. 그분은 그런 사실 경우도 있었고. 연습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을 텐데.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의 기대에 못 미친 건 있었는데 이제 연주 때는 또 깜짝 놀라기도 하시고. 저는 그 영상을 백윤학 지휘자님이 그 지휘하는 영상을 보고 예. 당장 연주에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거의 관객들하고 하나가 되시더라고요. 예. 그게 저희도 관객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잘해주세요. 네네. 저희도 좀 깜짝 놀라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보시고 그게 되게 좋으신가 봐요. 예, 보통 연주회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지휘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여기 와서 또 힐링하는 느낌도 받아가시기도 하고. 예. 네, 이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맞습니다. 지금 지휘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휘를 하고 있죠. 예. 네, 그 지휘자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오케스트라를 맡으신 지는? 1년 됐어요. 1년. 백윤학 지휘자님이 오시고 나서 좀 티켓 파워가 엄청나게 커졌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방송 나오고 많이 되고, 방송이 꽤 이제 유의미한 그 차이를 가져오긴 했어요. 솔직히 유튜브도 있고. 단원들이 굉장히 신나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연주할 맛도 나고 이 단원들도 같이 흔드시더라고요. 예,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지휘자님 강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저는 강요를 하기에는 워낙 바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악보를 보고 연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거는 강요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 이분들도 이제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들이 즐거우면은 또 무엇보다도 관객분들이 즐거워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관객분들이 반응을 주시니까 그런 걸 또 자신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눈치 보고 쭈뼛쭈뼛 하셨던 분들도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는. 근데 사실 곡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이제 애니메이션 주제곡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또 클래식도 원래 전통적인 클래식곡 할 때랑은 조금 스타일이 달라지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저는 이제 지휘자고 악보와 연주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 곡이 만약에 좀 진지한 분위기면 또 제가 진지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동작이 바뀌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해요. 이제 지휘를 시작하신 지 조금 되셨잖아요. 예, 이제 한 뭐 예. 10여 년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제가 이제 전공을 한 거는 한 30년 됐죠. 벌써 그렇게 되셨나요? 예. 사실 제가 어리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예. 저는 너무 젊으신 줄 알았는데 예. 30여 년 벌써 되셨지만 언제부터 처음에 지휘를 배울 때부터 이렇게 아까 춤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춤이라 춤을 추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글쎄요. 옛날에 대학교 때 동아리를 지휘했었는데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네. 그때 꽃의 왈츠라는 곡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좀 왈츠를 추듯이 살랑살랑? 쿵짝짝 쿵짝짝 예. 아. 그 했던 걸 보고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떤 문헌적으로나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따지면 아마 그때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때 첫 경험이 중요한데 반응이 좋았군요. 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뮤지컬 곡 같은 거 제가 원래 합창단 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테너, 바리톤? 아니 저는 베이스였어요. 이제 바리톤 하기도 하고. 예. 그때 뮤지컬 곡, 뭐 캐치에 나오는 곡 같은 거 할 때 단원분들 되게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좀 웃음을 참기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흥과 끼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네요. 예. 근데 이제 전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게 아니 웃기려고 의도한 건 사실 없어요. 전혀 없는데 뭐 좀 약간 에피소드긴 한데 얼마 전에 지휘를 하다가 악보가 한번 훅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휘봉 하다가 지휘봉에 악보가 걸려서 훅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딘이라는 곡을 제가 지휘를 했는데 물론 뭐 대충 머릿속에 있기는 하겠지만 그 다 외웠죠. 예, 지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때 웃음을 참느라고 진짜 웃으면 제가 깔깔거릴 것 같더라고요. 지휘하면서 웃음을 꾹 참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분들이 웃음을 참는다는 게 되게 힘든 거였구나. 그때 처음 알았죠. 그 맨날 우참한다 그랬는데 대단한 제가 정말 이분들 입장을 이해를 못했구나 생각을 하긴 했죠. 꼭 참고 잘 넘어가셨어요. 진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계속 고개 숙이고 그렇게 지휘했습니다. 저희 방송하다가도 사실 절대 웃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정말 어떤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었다거나 아주 슬픈 일을 다룬다거나 할 때 뭐 스튜디오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웃음이 터지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참거든요. 제가 그걸 아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예. 근데 어쨌든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거기다 또 웃음도 주고 힐링까지 주시니까 우리 백윤학 지휘자님이 끼치는 그 영향이 선한 영향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지휘자라는 존재는 정말 지휘하는 분들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단원이지만 뭐 40여 명, 50여 명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뭐 어떤 교향곡은 뭐 1시간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긴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악보를 40명의 악보 가령 뭐 40가지 악기는 아니지만 그거를 다 외우고 계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그걸 몸에 익히고. 그러니까는 왜 배우들이 대본을 익히는 것처럼 그걸 자신의 언어로 소화해서 대사로 뱉게 되잖아요.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연주자, 그러니까 지휘자도 그러니까 많은 라인을 보고 거기서 그거를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 되죠. 어디가 머리가 될지, 멜로디가 될지, 반주가 될지 그거를 가지고 가게 되니까 사실은 한 부분에서 어떤 한 악기를 외웠을 때 그거와 관련된 걸 쭈루루 외우게 되니까 사실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표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모든 걸 이렇게 단어 하나, 글자 하나하나 외우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통으로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시는다고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럼 만약에 어떤 한 곡을 처음으로 내가 지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얼마나 연구하고 분석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곡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천에 비유한다면 어떤 거는 뭐 그러니까 뜨개질 같은 경우 어떤 건 촘촘하게 뜨개질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안에 색깔도 넣어야 되고 다양한 무늬도 넣어야 되고 이런 곡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한 가지 색깔로 한 가지 문양으로 하는 경우 있는 것처럼 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리허설 한 2주 전에는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말로서 제 언어로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몸에 익히는 그 단계까지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 백윤학 지휘자님, 저는 지휘자들이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때 합창대회 할 때도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지휘하는 친구들은 60명이 노래를 하면 나는 내 소리는 뭐 내가 지금 음정 틀린 거 모르겠지 않은데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 단원들의 그 소리가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정말 쏙쏙 들리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화성이 들려야 되는데 어울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거기서 한음이 조금 빗나간다면은 그 티가 팍 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머리 모양이 있는데 한 가닥 이렇게 삐죽 나오면 고개 눈에 딱 띄잖아요. 그 머리가 뭐 몇만 카락이 있어도 그걸 다 보는 건 아니지만은 틀린 거는 잡아낼 수 있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통솔자 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같은 템포나 어떤 같은 음악 이거를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 맞춰서 행진을 할 때 예를 들어 한 두세 명이 가면은 발 맞추기가 쉽겠지만 10명, 20명이 한 줄로 간다면 맨 끝에는 사실 안 맞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맞춰주는 어떤 통솔자적인 면이 또 지휘자한테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음악을 하는 거니까 행진하는 건 아니고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석적인 면에서 어떤 가장 최적의 해석을 제시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음악적인 리더 이 두 가지가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같은 곡이라도 정말 어떤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말 달라지는 거를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이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지만 지휘자가 사실 그 단원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이게 굉장히 끌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던데 맨 처음에 지휘봉 딱 잡았을 때 그때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던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진 않고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진정성이 있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어쨌든 연주회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진정성이 있다면 또 통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첫 번째 어떻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소통하려고 그러고 오픈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전달되면은 그때는 좀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술술 풀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원들이 굉장히 또 음악적인 내공이 막 수십 년 되고 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지휘자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분들까지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지휘를 하고 계시는 지휘봉을 잡고 계시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 클래식 곡도 하지만은 애니메이션 곡이나 이런 발랄한 곡들도 많이 레퍼토리를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가 사실은 더 많은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고. 그건 또 우리 백윤학 지휘자님의 좀 의도기도 한가요? 아니 사실은 그렇진 않고 원래 이 단체가 이제 같은 레파토리로 다른 지휘자를 하고 있다가 이 지휘자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1년 전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고.
저희 그 백윤학 지휘자님의 공연을 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 공연도 좋지만 사실 진짜는 3부 공연이더라. 서비스 공연이더라. 그 거의 다 끝나고 나서 앵콜 공연을 본 공연과 비슷하게 또 다시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분위기가 더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네. 그냥 무대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앵콜곡 들려드리고 관객분들 좀 즐겁게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휘자의 그러니까 연주회를 많이 안 오셨어도 지휘자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정관념 같은 것들은 지휘자는 좀 엄숙해야 되고 무거워야 되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제가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좀 재밌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무대에서 연주자들이 말을 하는 거, 음악이 아닌 소리가 아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사실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 보통의 지휘자들은 저도 음악회 사회를 좀 본 적이 있는데 항상 다 세팅돼야 지휘자는 나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또 인사하고 또 들어가시고 박수 또 쳐드려야 다시 나오고. 그 지휘자에 대한 어떤 존경이고 권위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무너뜨리신 것 같아요. 편한 게 있으면은 저도 따라가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이 있어야지 저희가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은 그런 장벽이라고 생각되는 건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앵콜곡은 아무리 길어야 한 3곡 정도거든요. 그렇죠. 단원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좀 사실 마지막 곡에 팍 퍼붓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리면서 힘이 쫙 풀어지는데 거기에 또 앵콜을 뭐 1시간 이렇게 가면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게 너무 죄송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앵콜 구성이 대략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각 악기별로 같은 멜로디를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악기별 음색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곡을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두 곡 정도는 뭐 이번 연주회 회와 관련된 곡 또는 다음에 또 이 장소에서 하게 될 곡들을 미리 소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보통은 이제 클래식 곡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게 그래서 라데츠키 행진곡, 뭐 천둥과 번개, 폴카. 요즘은 이제 캉캉을 좀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다 친숙한 멜로디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박수도 같이 쳐드리고. 그 캉캉할 때 특히 우리 백윤학 지휘자님 굉장히 재밌게 흥겹게 흔드시던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월마다 한 곡씩 하려고 했는데 캉캉이 반응이 좋아서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캉캉 안 들으시는 분들 저희가 지방 연주 많이 다니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는 항상 적극적으로 또 박수도 치고 건강도 챙겨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수가 그렇게 몸에 좋대잖아요. 또 즐겁게 박수 치니까 더 좋으시죠. 근데 사실 그 악기별로 사실 단원들을 다 소개를 해주시니까 보통은 뭐 악장이나 뭐 수석 단원 정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 단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빼는 분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악기 소개하는 곡을 연주할 때.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좀 이제 동의를 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일어서서 왜냐하면 이제 관객석에서는 악기가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일어서 주시면은 무슨 악기가 무슨 소리가 내는지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일어서서 이제 하시면서 뭐 플룻 두 분이 하시면 서로 마주 보기도 하시고 뭐 오보에 두 분이 하시다 갑자기 싸우는 것처럼 확 돌아서기도 하시고 관객석 여러 군데 있으면 360도 돌아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관객들한테는 최고의 서비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떤 클래식에 입문하려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같이 보시면 진짜 어떤 오케스트라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브리 디즈니 이런 음악을 하려고 음악 공부를 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저 연주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은 연주회를 했는데 90%가 새로 오시는 분들이세요. 오케스트라 연주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꼭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네. 이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게 좋으셨는지 어떤 걸 바라시는지 저희가 어떤 간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렇게 재밌고 쉬운 건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과연 공부를 했던 것들이 이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가 이분들한테 처음부터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를 들려드리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오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 연주자들 특히 전문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니까 관객은 아마추어고 우리를 따라와라. 근데 사실 관객이 프로거든요. 네, 네. 관객이 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하는 게 맞으니까 우리가 음식점 갔을 때 요리사가 이거 음식 드세요 하지 않죠. 예. 네, 메뉴를 보고 먹고 싶은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관객을 위한 연주를 먼저 해야지 관객들이 오게 되고 이분들이 연주에 편하게 찾아오시게 되면은 정말 제가 공부했던 그 좋은 음악들을 소개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그렇네요. 어떤 애니메이션 음악, 쉬운 음악 그런 음악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맞습니다. 또 클래식의 더 깊은 예, 세계로 예, 또 예, 들어가는 예. 그런 과정이자 또 입문이 될 수도 예, 있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공연 끝나고 그 앙콜 공연까지 하면 진짜 힘드실 텐데 예. 끝나고 거의 팬 서비스를 뭐 지휘자님하고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는 분들이 거의 1시간 100m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거를 사진을 다 찍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제가 예. 인지도가 낮을 때는 안 찍으시는 분도 몇 분 안 계셨는데 이제 뭐 방송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찍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지신 거죠. 특히 이제 어린 예. 친구들, 처음 온 친구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길어서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네. 너무 흥분되고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 정말 평생 못 잊을 추억이 되죠. 근데 스태프분들은 힘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빨리 찍어드리려고 너무 예. 줄 기니까 네. 그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춤추는 지휘자로 화제가 되신 백윤학 지휘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휘자님이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그 좀 이력이 좀 특이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네. 우리 뭐 서울공대 졸업하시고 그 아주 뭐 영재고 과학고 출신인데 어느 날 이 음악으로 길을 바꾸셨거든요. 예. 그 얘기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춤추는 지휘자로 불리는 영남대 음악대학 교수이자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였습니다.